이제 앞으로 뒤로 가자. 자, 평면좌표. 자, 시작해봅시다. 힌트 잡기 1번에 오늘은 좀 평면좌표 쪽은 좀 빠르게 끝날 것 같긴 해요. 오래 걸리고 같진 않은데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 1번 문제는 개념원리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자마자 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뭐가 나오냐면 1번 문제 외심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외심을 구하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크게 종류가 이렇게 있어. 원이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있을 때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 흔히 A점, B점, C점이 있고 외심을 O라고 해볼게. 여기서 일단 성립하는 내용은 뭐냐면 중심하고 연결을 했을 때 그 길이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외심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외심좌표를 A, B라고 놨을 때 그 미지수가 몇 개가 설정됩니까? 2개가 설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A하고 O의 길이와 B하고 O의 길이가 같다와 다시 B하고 O의 길이랑 C랑 O의 길이가 같다 두 가지 식을 연립해서 A, B를 구해내는 문제인 거야. 자, 근데 외심이 나왔을 때 약간 좀 독특한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이 독특한 케이스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이 하나 나타날 거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요거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개의 길이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외심이 한 빗변 위에 존재하는 상황이면 직각삼각형이야. 자, 두 번째로 세 변의 길이가 같아도 요거는 직각삼각형이야. 무슨 말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게 되면 1번 문제를 보면 자, 좌표평면 위에 A가 2,1을 꼭지점 삼각형 ABC의 외심은 BC 위에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 BC 위에 외심의 좌표가 있다라고 했죠. 요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요거를 연결한 길이가 전부 다 같고 이게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A라는 점이 2,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C의 외심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자, 물어보는 것도 되게 독특하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럼 가만 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뭐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BC의 제곱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지름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5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반지름 길이가 되겠죠. 그 반지름 길이의 2배를 하고서 제곱을 한 게 정답입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 문제가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와 관련된 공식들이 되게 난무하는데, 자, 너네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공식은 다 이거야.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중선 정리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자, 중선 정리 다 배웠죠? 중선 정리라는 거는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에 중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길이를 A, B, C 중선 길이를 D라고 하면 나타나는 결론이 누구야? 수빈이요. 제가 하나 줘. A, B, C,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2배 C제곱 더하기 D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간혹 이제 문제를 그런 문제를 풀다 보면 중점이 아니라 3등분전에 연결해서 만들어낸 정리도 있거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근데 나름 너네들이 상위권을 좀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 결론이 왜 나왔을까에 대한 도출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자, 도출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을 내가 좀 해주게 되면, 자, 여기에 좀 대칭점을 잡으면 돼.
이 점과 이 점을 내가 C,0을 잡고 마이너스 C,0을 잡으면 거기에 가운데 점은 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에 나는 A, B라는 걸 잡아보게 되면 여기랑 연결한 게 중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조금 이 길이를 좀 구해보게 되면 루트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볼 수 있고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볼 수 있고 이 길이 당연히 C가 되고 이 중선의 길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실제로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요거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결과의 두 배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적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럼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지금요 A점과 B점이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이 세 개, 이 A와 B를 6등분 하겠대. 6등분을 좀 해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진짜 다시 자, 요렇게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6등분 된 거죠. 자, 6등분한 점을 잡고요. 여기부터 P1, P2, P3, P4, P5 이렇게 잡았대. 그리고 C라는 점이 있는데 자 문제를 볼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CP2의 제곱 더하기 CP4의 제곱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변을 등분해서 거기에 바라보는 꼭지점과 연결을 하는 문제는 거의 전부 다 중선 정리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일단 나와 있는 길이를 좀 살펴보면 A, B의 길이가 6이라 했으니까 하나당 길이가 1이 되겠죠. 6등분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루트 7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CA 길이가 4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C랑 P2랑 그 다음 C랑 P4랑 연결한 노선의 제곱을 원하는 거죠. 자, 근데 가만 보면 이렇게 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연결한 게 전체 삼각형의 중선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나서 봤을 때 너네들은 중선 정리가 지금 두 개가 보여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전체 삼각형의 중선이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해 놓고 나서 봤을 때 아, 요 삼각형 또한 노란색 선이 중선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조여야 된다라는 거야. 빨리 들어요. 안녕하세요. 데이트했어요, 엄마. 잘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체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좀 이용해 보면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 되겠죠. 4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28이죠. 16세 16 더하기 28은 2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요거는 하나 둘 3개니까 3의 제곱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CP3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P3를 우리가 CP3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44 이동하면 22 9를 빼주게 되면 13은 CP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CP3의 제곱이 13이니까 이건 루트 13이다 라고 우리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끝난 거지. 삼각형이 나왔고 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 길이가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아 이렇게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2배 너의 제곱 1 더하기 중선의 제곱 13이다 해가지고 답은 28 이렇게 찾아내는 게 가능하겠지. 무슨 말이 있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중선 정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문제를 도출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 문제에서 도형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중선 정리라는 걸 떠올려가지고 이 개념에 맞게끔 문제를 맞춰가야 돼. 근데 여기서 도형의 성질이라는 게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도형을 좌표적인 성질로도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나름 이 도형을 좌표로 옮겨서 볼 건데 A, B의 길이가 나름 육등분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니 선생님은 여기서 A, B의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3,0이라 두고 이쪽을 마이너스 3,0이라고 둬서 이거를 나름 A, 이쪽을 B다 이렇게 한번 놓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C라는 거는 여기 어디가 있겠지? 어디가 점 찍혀 있을 거야. 이 C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하겠다. C라는 점을 A, B라고 놓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중선을 이었을 때 원점이랑 연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길이가 CA의 길이가 4라고 나왔고 CB의 길이가 2루트 7이라고 나왔으니까 나름 이제 길이에 대한 A, B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A, B를 찾게 되면 자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2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는 두 식을 연립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가 이항시키면 1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6A는 플러스 9가 이항시키면 7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이제 빼주게 되면 12A가 되는 거고 빼주게 되면 12가 돼서 A는 1이다라고 우리는 찾을 수 있겠지. 일단 A가 1이 되면 16이니까 B제곱은 뭐가 되냐면 16을 빼주게 되면 12가 돼서 B제곱은 10이다. B는 루트 10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야 그러면 6등분한 점 중에서 P2랑 P3를 원하는 얘기는 가운데 점에서 1만큼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P2랑 놓고 여기를 P4랑 놓는다면 진짜 점을 구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P2의 거리, 좌표는 1,0이고 너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다 라는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야. 여기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답은 나오는데 어쨌든 성질을 가지고 푸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야. 근데 성질을 가지고 풀려도 이거는 대놓고 중사정리가 나왔지만 어떤 도형의 성질을 놓고 봤을 때 그 성질이 떠오르지가 않아. 대부분 닮음이거든. 근데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좌표 놓고 푸는 상황이 됐을 때는 100% 풀 수가 있다. 다만 계산이 좀 복잡할 뿐. 뭐 그 정도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른쪽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보시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야. 그 다음에 이쪽이 루트 15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때 삼각형에 대해서 BC의 길이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D에 대해서 AD가 루트 15일 때 BC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1대3이라고 나왔을 때 진짜 거리가 1이고 진짜 거리가 3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거리를 표현해야 좀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선생님은 나름 1대3이라고 표현된 걸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K와 여기가 3K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근데 1대3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돼. 왜 1대3이라고 하냐? 출제자가 굳이 1대3이라고 한 이유는 나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여기 꼭지점에서 중선을 그었을 때 좀 잘 봐. 전체가 몇 K야? K고 3K면 전체 몇 K야? 4K지. 근데 중선을 긋게 되면 한쪽은 몇 K가 돼? 2K가 돼. 그러면 이게 K면 여기 몇이겠어? K가 돼. 이쪽은 물론 2K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파란색 선은 무슨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선 또한 무슨 선이 돼버리는 거야? 루트 15라는 선 또한 중선이 돼버리는 거야.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
그럼 나는 우리는 전체 삼각형 중선 정리 좀 이용하게 되면 자 전체 삼각형 이용하게 되면 5의 제곱 25 더하기 3의 제곱 9는요 2배 이쪽의 제곱이니까 2k 제곱 4k 제곱 되고 더하기 중선의 제곱이니까 이게 a m의 제곱입니다 라고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 미나 잘 들어야 된다. 자 근데 이쪽에 있는 삼각형 또한 중선 정리를 만족하고 있으니 이걸 10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5의 제곱 25 더하기 a m의 제곱은 2배 제곱이니까 k 제곱 더하기 요 제곱이니까 루트 15의 제곱 15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 2개가 나왔고 식도 2개가 나왔으니 두 식을 적절히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시겠죠.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거 34니까 2로 나누시면 17 되겠죠. 자, 따라서 4k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은 17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고, 자 이쪽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5 더하기 am의 제곱은 2k 제곱 더하기 3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목적은 BC의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요 k 값을 구한다는 얘기니까 요 연립에서 am을 사라지는 방향으로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빼주게 되면 4k 제곱 마이너스 25는요 am 제곱 사라지게 되고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k 제곱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3입니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항시키면 6k 제곱은 이항시키면 12가 되니 따라서 k 제곱은 2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루트 2가 돼서 루트 2가 전체 4개 되니까 정답 4루트 2 쭉 써주시면 정답이 나오시겠죠.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렇게 중선 정리를 좀 활용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선 정리가 이제 복잡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복잡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문제가 거의 중선 정리에 끝판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난이도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풀다 보면. 자, 4번. 4번 선생님 고민할 시간 잠깐 5분 줄게요. 풀어요. 들어와요. 얼마 안 했어. 자, 고민의 시간은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답이 쫙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 결론이 뭐였어? 아, D는 뭐다?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 무게중심을 잠깐 설명을 해주면 이런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삼각형이 있을 때 야,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였어? 우리가 무게중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
중선을 몇 개 그린다? 세. 3개 그린다.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너는 M, 너는 N, 너는 O라고 한번 해볼게. 그 세 중선인데 그러면 왼쪽 넓이와 오른쪽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했었어. 그럼 이제 이쪽 삼각형의 넓이와 이쪽 삼각형 넓이도 밑변이 같으니까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길이의 비가 요게 2대 1이라고 했으니 요 A라고 하면 이쪽은 2A가 되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 거니까 너도 A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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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여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들의 6개는 넓이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문제를 보니까 내부에 D가 있고 그 D랑 연결한 삼각형들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요 점이 D가 될 수밖에 없고 그 D는 무게중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가 다 같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얘기가 D라는 좌표는요 X끼리 다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3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Y좌표는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을 3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5가 되고 요게 AB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요 뭐가 됩니까? 13이 되고요. 그 다음 AB는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요. 아, 곱셈 공식이죠. 1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게 되면 답이 하나로 나오시고 됐습니까? 이거 무게중심이라는 것만 딱 캐치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요. 자, 요거는 5번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보다는 조금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여기서 G라는 무게중심을 만들었고 이렇게 연결을 했대요. 자, 그때 요 길이가 4루트 2고요. 요 길이가 2루트 3이고요. 요 길이가 2루트 5입니다 라고 했어.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일단 무게중심이 나왔지.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우리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사실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문제랑 연장선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쪽 한쪽의 넓이만 구해도 충분한 거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한다면 이 넓이 몇 배 하면 되는 거니까? 3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 수빈이가 하나 가져가서 하나 부족하네. 너 왜 내렸어? 다시 봐. 네? 왜 내렸어? 미안해. 왜 내렸어? 시야를 몰랐어요. 옆으로 빼 책상.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분이 몇 개를 알고 있을까요? 저 3개. 3개 정도 알고 있어요? 전체 6개가 있는데 일단 너희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한다. 두 번째는 뭐도 있을까요? 부변과 끼임각이 주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까? 중앙점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것도 사실은 알고 있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선공식 설명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A만 친구도 설명했죠. 네스만 친구도 사선공식 이거 내가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일단 이거 이제 나중에 추가로 배워도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사선공식을 이용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면 사선공식을 언제 쓰는 거라 했어? 세 점에 좌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좌표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선공식이 들어가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몇 개고 더 뽑아내라면 더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딱 하면 돼요. 그럼 봐봐.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뭘까? 이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실 2학년, 3학년 넘어가서도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너희들이 삼각형에서 볼 수 있냐라는 거야. 자, 일단 무게중심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를 이쪽에 관련된 길로 끌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보조선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면 되겠지. 이게 중점이 되면서 이등분이 될 거야. 자,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여기에 2배니까 다시 너의 반띵하면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2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 봐. 무게중심에서 세 중선이라는 말이 나왔어.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쪽 삼각형에서 무슨 정리를 쓸 수가 있어? 중선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게중심과 중선 정리를 떼려댈 수가 없어. 중선 정리로 무게중심을 만드는 거니까. 그럼 내가 나름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요 길이가 나왔으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아, 제곱하게 되면 해보자. 제곱하게 되면 12 더하기 제곱하게 되면 20은 2배 제곱하게 되면 8 더하기 bm의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게요. 더하면 이제 32니까 2로 나누면 16 8 이하시면 8은 bm의 제곱이 돼서 너의 길이는 2루트 2입니다. 이렇게 딱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우리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한 거지. 그럼 자, 어떻게 밑변과 높이를 구할까? m이 외심이에요. 그래서 저게 보여야 돼. 지금 문제를 보면 너가 2루트 2지? 너도 2루트 2지? 너도 뭐야? 2루트 2야. 그리고 이게 중점에 연결을 한 거지. 그럼 이 변의 길이가 세 개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심이야? 외심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이런 반대적인 생각이 가능했다니까. 삼각형이 있을 때 중점을 그어서 길이가 같다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건 직각삼각형이어서 외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반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요 삼각형을 구하는 건데 밑변과 높이가 나와버렸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한 게 너의 넓이니까 이 넓이에 3배 하면 전체 넓이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가능하겠죠. 민지야, 무슨 말 이해됐니? 됐어요? 이제 그런 거를 시각을 좀 넓혀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선생님 복사만 해볼게. 오늘 이렇게 계속 더 들지. 아니 니는 몇번 안 내는데. 왜 안 돼? 우리만 내? 아니 진짜 미워. 나도 안 될 걸. 근데 너 몇번 안 내? 냈어요. 정신장. 학교에서 뭐 했냐? 오늘 음악이 4교시 안에 있었어? 사교시. 하필 그렇게 와. 수업인데 마음.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고 외분하는 점을 Q라 할 때, 자, A, B가 있는데, 자, 요 놈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하겠대. 근데 그 같은 성분을 3대1로 외분하래. 야, 그러면 3칸 갔다가 1칸 돌아다니니까 외분점은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B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거다 오른. B보다 오른쪽에 3칸 갔다가 1칸 돌아오는 현상에 여기에 Q점이 있어야 되겠지. 그 이렇게 한 직선상의 내분과 외분이 다 존재하는 상황이면 잘 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기술이야, 기술. 야, 요 길이가 전체가 3일 때 요 길이가 1이지. 그럼 요 길이는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근데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3대 1은 몇이라고 보는 게 좋을까? 4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길이를 3K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K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 길이는 몇이 돼야 돼? 2K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1대 2의 관계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직선 안에 A점, P점, B점, Q점을 다 찍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전체 3인 거는 여기서 이제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다음 좀 옳은 것만 찾아봐. 자, 찾아볼게. 자, 그럼 AQ의 중점은 P네. 지금 보니까 3K이고 3K인 거지? 중점 P 맞죠? 니은 점 A는 성분 BQ를 자 읽을 줄 알아야 돼. A는 BQ를 이라고 했으니 일단 BQ의 관점에서 A는 밖에 있으니까 외분점이 될 거고, 그 다음 읽는 방법은 B에서 A를 출발해서 A에서 Q로 가라고 했죠. 그럼 B에서 A로 가면 몇 K만큼 가야 돼? 4K만큼 가야 되겠고, 다시 A에서 Q로 오게 되면 몇 K만큼 와야 됩니까? 6K만큼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2대3 외분점입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은 맞는 말이고, 자, 디귿을 보게 되면, 자, 직선 AB 위에 있지 않은 C에 대해서 내가 C를 그냥 아무데나 잡을게. C에 대해서 삼각형 ABC와 요렇게 연결한 삼각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QC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PQC는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의 넓이의 비례. 야, 노란색 삼각형과 이 주황색 삼각형은 뭐가 똑같은 상황이야?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지. 그럼 넓이라는 건 밑변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될 건데, 이 밑변의 길이는 몇 K입니까? 노란색은 4K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주황색은 몇 K가 되는 거야? 3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의 비가 4대3이니까 길이의 비도 길이의 비가 4대3이니까 넓이도 4대3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계속 끊임없이 평면 잡혀서 이걸 물어봐. 삼각형의 넓이가 곧 길이의 비가 되게끔 하는 현상을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좀 발전적인 게 7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7번을 보시면 자, 삼각형 ABC에서 ABC가 있어. 자,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할게. BC를 1대3 정도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리고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E라 하겠대. 자,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뭐라 할 거냐면 E라고 할 거야. 이 말은 B에서 두 칸 갔다가 다시 세 칸 돌아오는 얘기지. 그럼 BC의 기준을 봤을 때 2라는 점은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C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렇지,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너에서 두 칸 갔다가 세 칸 돌아오라니까 2대3의 비율을 갖는 거니까 이쪽에 2라는 점이 있어야 될 거야. 자, 그럼 또 한 직선상의 내분과 이분이 다 표현됐으니 나는 이게 2대3이면 이쪽은 1의 역할이지. 그럼 내가 이거를 K라고, 요거를 3K로 본다면 합치면 4K지. 그럼 이거 몇 K가 되는 거야? 8K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이게 결국에 1대2의 비율 값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요 문제랑 지금 똑같은 표현을 여기다 한번 해본 거야. 한 직선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또 나왔어. AB를 1대2로, 이번에는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찾는 거를 F라 하겠대. 그럼 봐봐. A하고 B가 있는데 한 칸 갔다가 두 칸 돌아가는 얘기는 이 F라는 거는 A의 왼쪽에 있어야 돼? B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A에서 F까지 한 칸 갔다가 F에서 B까지 두 칸 가야 돼. 그럼 A의 왼쪽에 있어야 돼? B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B의 왼쪽. A의 왼쪽에 있어야 돼. A의 여기 있어야 되겠지.
몇 칸 갔다가 한 칸 갔다가 두 칸 돌아가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지금 됐어요? A, B가 있어. 외분점이야. 근데 A에서 한 칸 갔다가 B까지 두 칸 돌아가야 돼. A의 왼쪽에 있어야 돼, B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또 한 칸 갔다가 두 칸 돌아올 수 있어? 한 칸 갔다가 두 칸 돌아오면 말 되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그럼 A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어야 된다. F라는 게 여기 있어야 돼. 그래 몇 칸 갔다가 한 칸 갔다가 몇 칸 돌아오래? 두 칸 돌아오래. 그럼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들이 1대1 외부는 결국에는 중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중점까지 푸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설정을 다 했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자 근데 삼각형 FEB의 넓이는 FEB의 넓이는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ABD의 넓이에 ABD 요 삼각형 넓이에 몇 배냐라고 물어본 상황이야. 야 그러면 하나를 보조선을 연결했는데 어디다 연결하면 좀 좋을까? 선생님은 여기서 여기에 보조선 하나 연결을 할게. 항상 높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잘 봐. 내가 이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A라고 놔볼게. 그럼 봐봐. 요 삼각형과 요 파란색 보조선 연결한 요 왼쪽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8이지. 그 왼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볼 수 있어? 8A라고 볼 수 있지. 됐니? 근데 잘 봐. 우리가 시선을 조금 삐뚤어지게 봐서 요거를 밑변으로 하고 요 삼각형과 요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또 알 수가 있는데 요 길이가 지금 어떤 거니까? 같은 거니까 이게 8이면 요쪽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8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했던 요 삼각형의 넓이는 몇 A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16A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넓이는 이 넓이에 몇 배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야? 16배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같은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야. 똑같은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도 또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엔 넓이가 주어질 거고 그 넓이는 결국에는 길이의 비로서 해석을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8번 봅시다. 자, 이 문제 뭐 원체 유명한 문제야. 자, A라는 점이 6,2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B라는 점이 있대요. B라는 점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4가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원점이 있고. 자, 문제를 볼게. 직선 OA 위에 P. 자, 직선에 동글방울 치세요. 내가 왜 직선에 동글방울 칠했을까? 직선은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연장되는 선상 위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직선 위에 P가 있고 두 번째 또 직선 OB 위에 Q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가족분을 보면 P는 일사분면이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직선을 연장시키면 계속 연장이 될 건데 일사분면이라는 거는 오른쪽 위를 향해 뻗어나가는 상황이구나. 여기 어딘가에 P가 있구나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Q는 이사분면이 있다. 야, OB도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건데 이사분면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상황 위에 어딘가에 Q가 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나조건을 보니까
삼각형 OPB의 넓이가 나왔어. 아, 넓이가 나왔네? 우린 눈치채야지. 길이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넓이의 b는 삼각형 OAB 넓이의 2분의 1배다 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OPB는 OAB가 OAB 요 전체 큰 삼각형 넓이에 반띵하면 OPB래. OP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B랑 연결한 넓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된대. 그럼 P는 어디 있어야 돼? A랑 원점 사이. 그렇지. A랑 원점의 딱 사이라고 한다는 중간에 P가 있어야 이렇게 그었을 때 전체 넓이에 반띵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 다시 세 번째 다조건을 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 OPQ의 넓이는 2분의 3배래. 넓이가 커졌니 작아졌니? 커졌어. OPB 넓이에 OPB는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넓이에 2분의 3배를 하면 OPQ래. OPQ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밑변의 길이가 좀 더 너보다 어때야 돼? 큰 지점에 Q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너의 2분의 3배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OPQ의 넓이 대 OPB의 넓이는 몇 대 몇이라는 걸 얘기할까? 2분의 3대 1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 2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OPQ의 넓이가 3일 때, OPQ의 넓이가 요 전체 넓이가 3일 때, 요 길이 넓이가 2여야 되는데, 그러면 밑변 몇 대 몇인 거야?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해서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는 1의 길이를 나타내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볼게. 그랬을 때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해라. 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지. 우리 배웠지, 직선식. 그럼 이 직선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알아야 돼? 기울기. 두 번째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PQ에 대한 좌표를 둘 다 알려주는 거지. P라는 놈의 좌표는 너와 너의 무슨 점이니까? 중점이니까. P는 몇과 몇이야? 3,1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고. 자, Q 좌표 어떻게 찾는지 잘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Q 좌표는 이렇게 찾는다고. 0,0과 마이너스 2,4를 몇 대 몇으로 모한 점이야? 3대 1로 외분한 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Q를 찾겠지. 공식을 가지고. 잘 봐. X값 뭐야 이거? 0이지. 여기 X값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 X값이 뭘까?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 근데 이미 이만큼 같지. 그럼 1만큼 가면 몇이겠냐? 이렇게 구하자. 그래서 잘 봐. Y좌표 뭐야? 0이지. 여기 Y좌표 뭐야? 4지. 여기 Y좌표는 이게 또 2대 1인 거잖아. 2일 때 4가 됐어. 1일 때 길이가 2겠지. 그 이만큼 더 올리면 몇이 돼? 여기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냐라는 나의 아이디어. 괜찮아?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분과 외분은 m 대 n이다라고 하면 x끼리의 비율을 보고 y끼리의 비율을 보라는 게 내분 내분의 포인트야. 원래는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비율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됐어요? 그럼 Q 구했고. 그럼 기울기 찾으면 기울기는 x에서 x 빼주면 6분의 y에서 y 빼면 마이너스 5. 지나는 점 이거 하나 쓰게 되면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분의 5에 x 마이너스 3입니다 해가지고 직선식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할만합니까? 할만해요.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자, 9번 별표 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9번을 푼다면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9번은 원체 유명한 문제라 좀 외워놔.
9번을 하기 전에 우리 요거 하나만 좀 복습해보자. 선생님, 이 거리 문제에서 최소값을 문제를 푸는 두 가지 유형을 좀 설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에 대한 걸 물어봤었죠. 자, 결국에 이 문제는 몇 차 함수 문제로 넘어간다? 2차 함수 문제로 넘어간다. 루트의 제곱이었으니까 알맹이는 2차만 남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본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 AP 더하기 BP의 진짜 거리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 정답은 뭐일 것이다? A와 B를 연결한 게 최단거리일 것이다 라는 것도 정리를 했었죠. 됐습니까?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팁을 주면 이런 것도 했었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 결국에 이 P좌표는 무슨 점과 동일하다?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라는 내용까지 했었죠.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문제들이고,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와. 9번 문제는 결국에는 뭘 물어보냐면 AQ-BQ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이거는 거리의 차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차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건 조금 어려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래서 잘 봐. 내가 이 문제에서 자, 점을 한번 찍어볼게. A라는 점이 뭐가 나왔냐면 A라는 점이 1,4가 나왔고 B라는 점이 2,1이 나왔어. 자, 그 다음 어디 축 위의 점에 Y축 위에 Q라는 점이 나왔어. 자, 선생님이 실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을 찍어줄게요. 굳이 찍을 필요는 없는데, 자, 1,4에 A라는 점을 찍고요. 그 다음 2,1에 B라는 점을 찍어볼게요. 그때 Y축 어딘가에 Q가 있는 거지. 맞아요? 잘 봐. 내가 나름 거리 차의 최대라는 얘기는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이가 가장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뭐 AQ가 엄청나게 크고 BQ가 엄청나게 짧은 상황이면 되겠지. 무슨 말이래? 내가 예를 들면 나름 이제 A랑 Q랑 좀 Y축가 뭐니까 여기에 Q라는 걸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야, 점이 몇 개가 나왔어? 3개 나왔지? 그럼 내가 나름 3점을 딱 이어볼게.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맞습니까? 어디 변의 길이가 가장 기니? AQ의 길이가 가장 길겠죠? 라고 하자. 내가 가장 길게끔 만든 거니까 지금. 삼각형의 기본 조건은 뭐야? 첫 번째, 세 각의 크기하고 몇 도여야 돼? 180도. 두 번째, 아무리 길어도 뭐 해야 돼? 나머지 두 변의 뭐보다? 합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각은 여기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잘 봐. 이게 조금 생각나야 됩니다. AQ의 길이가 아무리 길더라도 너는 작아야 돼. 죄송한데 그 원장님께서 설명에 명단 취업된 거 혹시 더 있으신지 여쭤보거든요. 저는 그때 올린 명단 일단 1학년 거기가 끝이에요. 네. AQ의 길이는 아무리 길더라도 작아야 돼. 뭐보다는? BQ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는 아무리 커도 작아야 되겠지. 보여? AQ 빼기 BQ 보여? AQ 빼기 BQ 보여? 너를 살짝 이해시키면 AQ 마이너스 BQ는 작아야 돼. 뭐보다? AB보다. 차를 나름 만들어냈지.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부등호에 뭐가 없어? 등호가 없지. 그러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얘는 이 문제에서 A랑 B랑 Q가 꼭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어? 그렇진 않겠지. 그 말은 뭐냐면 등호가 성립하는 이 순간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을 거야. 삼각형을 만들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A하고 B를 연결한 길이는 AQ에서 BQ를 뺀 거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 같아지는 게 있지. 이게 한 직선상에 존재한다면 AQ의 길이에서 BQ의 길이를 빼게 되면 정확하게 AB의 길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 결국에 이 삼각형에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상황인 거야? 등호가 들어간다는 상황은 한 직선 위에 놓여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등호가 들어갔을 때 너가 최대값이 되냐. 이 문제의 정답은 A와 B의 거리를 연결하는 바로 최대 거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죠? 자, 저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거리의 최소를 구하면 A와 B의 거리 구하면 최소값 나오죠? 차의 최대값 구하려면 A와 B의 거리 구하면 이게 최대값이 나라고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상관없죠? 어차피 거리는 양수값이니까. 오케이?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일단 구하래. 최대값을 B라 하겠대.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A, B의 거리를 구하면 X에서 S 빼준 거 제곱 구하기 Y에서 Y 빼준 거니까 최대값은 루트 10이다 라고 B값을 구했죠. 그때 Q의 Y 좌표도 구하래. 요 좌표도 구하래. 뭐 어떻게 구하냐? 잘 들어. 내분 외분을 가지고 나는 구할 거야. 근데 내분 외분 공식을 쓰지 않고 내분 외분 가지고 구할 거야. 봐봐. X 뭐야? X 뭐야? 1이지? 선생님 점을 잘 찍어 잘못 찍었어? 잘못 찍었어. 잘못 찍었네. 진짜. 물론 그냥 해도 되는데 다시 해줄게. 다시 찍어줄게. 자, A가 1콤마 여기 있어야 돼. 그다음 B가 2콤마 여기 있어야 되겠네. 반대로 찍어. 어쨌든 봐봐. 길이 뭐야? 1이지 X좌표. X좌표 뭐야? 2지. 여기 X좌표 뭐야? 0이지. 이 X좌표끼리 거리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몇이야? 1의 관계지. 그럼 이 Y좌표도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되는 거지. 1대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1에서 4로 가면 얼마큼 올라가야 돼? 1에서 4로 가면 얼마큼 올라가야 돼? 3만큼 올라가야 되겠지. 그 3만큼 올리면 이거 몇이 되겠어? 7이 되겠지. 됐어요? Q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Q의 좌표는 0,7이다. Y 좌표도 구했으니까 A는 7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그냥 외워도 돼요. 네, 외우셔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건 너무나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최대값이 되는 상황은 한 직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좌표를 구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렇게만 나오게 될 거야. 자, 마지막 10번으로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는 선생님 여기서 조금 선행 문제를 좀 넣어주고 싶긴 한데 너무 쉬운 문제가 하나 있어서 넣어주고 싶었는데 나름 고난도 수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안 넣긴 했지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볼게. 자, 개념 원리 있는 문제야. 잘 봐봐. 개념 원리에서는 요 A라는 점이 0,10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0 정도로 할게. 그냥 내 문제 좀 만드는 거야. 답 이상이 나올 수 있어. 자, A는 남쪽 방향으로 시속 3km로 간다라고 치자. B는 동쪽 방향으로 시속 2km로 간다고 칠게. 그때 A와 B의 최소가 되는 시간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 문제 되게 쉽죠? 시속 3km 하는 얘기가 1시간당 몇 킬로 간다는 얘기야? 3km 간다는 얘기야. 2시간에는 6km, 3시간에는 9kg 9km, 10시간에는 30km. 어렵니? 안 어렵지? 그럼 T시간 후에는 3T만큼 갔겠지. 쉬우게 됐어요? 그럼 3시간에 3T만큼 이동했으니까 T시간 후에는 0,10에서 3T만큼 움직였겠지. 이게 3T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그 같은 원리로 너는
t 시간에 얼마큼 움직였겠어? 1시간에 2km, 2시간에 4km, 3시간에 6km잖아. t 시간에 얼마큼 움직였겠어? 2t만큼 움직였겠지. 그럼 t 시간에 너의 위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t, 0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t 시간 후에 두 놈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 그 거리를 구하면 루트 안에 2차식이 나와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연결되는 거야. 여기가 됐습니까? 이제 요게 조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난해하게 나왔어.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미안해, 10번이죠.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어떤 선이 나왔냐면 아주 친절하게 45도라는 선이 나왔어. 야, 기울기가 45도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직선식은 뭐야? y는 x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이제 문제 볼게. 원점에서 출발한 A 학생은, 여기서 A가 출발을 하나 봐. 동쪽 방향과 45도를 이루는 방향도 시속 2루트 2로 움직이는데, 이게 3년 전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말의 느낌이. 야, 대각선 방향으로 시속 2루트 2만큼 움직이겠대. 얘들아, 우리는 지금 평면좌표를 공부하고 있고, 평면좌표에서 x축과 y축이 나왔다는 거는 대각선으로 분석하는 건 없어. 그 말은 너에 대한 성분을 x축의 성분과 y축의 성분으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45도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봐봐. 야, 이게 길이가 2루트 2라는 얘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각각 몇이라는 얘기야? 2다라는 얘기겠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하는 거니까. 네. 됐어요? 루트 2일 때 2루트 2가 됐으니까 2대 2대 2루트 2일 거 아니야? 봐봐. 시속 2루트 2라는 거는 1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2, 위쪽으로 2만큼 간다는 얘기야. 그럼 2시간이면 오른쪽으로 4, 위로 4만큼 간다는 얘기지. 10시간이면 오른쪽으로 20, 위로 20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T시간이면 오른쪽으로 2T, 위로 2T만큼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T시간 후에 A의 좌표를 추적해 보게 되면 너는 결국에는 2T, 2T구나라고 우리는 점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B는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줬어. B는 어떻게 출발했냐면 B는 북쪽으로 10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너무 쉽게 설명해줬어.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시간당 서쪽으로 1km, 그 다음에 남쪽으로 2km만큼 움직인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시간당 1이면 1시간에 1km, 1시간에 2km 갔다 이런 얘기지. 그럼 2시간이면 2, 4, 3시간이면 3, 6, 10시간이면 12씩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럼 T시간 후면 서쪽으로 T, 남쪽으로 2T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잖아. 너무 쉽죠 이거는. 아, T시간 후에는 서쪽으로 T, 남쪽으로 2T만큼 움직였으니 너의 좌표는 여기서 X에서 T만큼 빼주고 Y에서 2T만큼 빼줄 것만큼 움직여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름 두 놈의 좌표가 표현됐으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가장 가까워지면 최소 거리를 구하는 얘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끝나죠. X에서 X 빼주게 되면 3T 제곱하면 9T 제곱 더하기 Y에서 Y를 빼게 되면 10 더하기 4T니까 10 빼기 4T니까 맞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6, 25T 제곱 마이너스 80T 플러스 100이 돼서
자, 몇 차 함수가 안에 도출된 거야?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안에 물어볼 때 t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5분의 8 시간일 때 최소가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분이라 얘기했으니까 5분의 8분이라고 잘 봐. 이거 잘 봐. 우리가 놓은 건 이게 시속이지. 그럼 5분의 8 시간이지. 5분의 8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이라고 주장해야 될까? 1시간 5분의 3분이라고 주장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5분의 3분이라는 거는 야 1시간이 몇 분이야? 60분이지. 60분 분의 12 곱한 거지. 12 곱하면 36이니까 36분이구나. 그래서 1시간 36분 뒤에 최소를 해야 될 거고 이거를 분으로 표현하면 96분 뒤에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96분이라고 제가 바꿔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사이 거리를 구해라. 그리고 5분의 8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최소 거리를 계산까지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x마이를 다 구했다. 여기까지 고난도 문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